안녕하세요. 구글 클래스룸 기초편 영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구글 클래스룸 기초편 영상은 총 10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번 영상은 첫 번째 영상으로 구글 클래스룸 들어가기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는 배경,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의 장점 등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고요. 이번 영상과 나머지 영상을 통해서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이 좀 더 친숙해지고 안정된 형태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차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사들의 여러 가지 고민. 두 번째, 구글 클래스룸이란. 세 번째, 구글 클래스룸의 특징으로 잡아봤고요. 여기에 있는 고민은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는 배경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사들의 여러 가지 고민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사들은 이러한 공통적인 고민들이 있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요. 학교 현장에서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수업, 업무, 생활지도 등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 수업 시간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학생 관리에 있어서 너무나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슬기롭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교사들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의 공통된 어떤 고민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종이로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이 활동지를 채점을 하고 피드백을 주는 과정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학생들의 과제가 분실, 훼손, 도난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학생들이 집에서 과제를 하는 경우에 학교에 들고 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데 이게 공통된 어떤 사례의 첫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 이어서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활동 수업 중심의 과정 평가가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사와 동료 피드백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온라인상으로 하지 않게 되면 종이로 할 때 혹은 활동지 안에서 하게 될 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협업 중심의 과업 수행이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말은 정말로 그럴듯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학생이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네 번째입니다. 학생들이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여러 가지 퀴즈, 과업, 과제 등을 수행하여서 포트폴리오 형태로 정리를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 포트폴리오는 보통 오프라인 형태에서 서류철을 사서 그 서류철에 서류를 넣어서 보존하는 방법이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학생들이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는 형태 어디 없을까 하는 부분들이 공통된 고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구글 클래스룸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었는데요. 구글 클래스룸의 정의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이란 선생님과 학생의 커뮤니케이션 도구이면서 학습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교사는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은 수업에 참가하면서 이 수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지, 과제, 질문 등을 주고받는 형태로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으며 이 공유받은 과제에 따라서 학생들이 질의응답을 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형태, 다른 말로 학습관리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과제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교사가 학생에게 과제를 부여하고요. 학생은 과제를 제출하게 되고 교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서 과제를 돌려줍니다. 그러면 학생은 다시 그 과제를 보강을 해서 재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사는 그 과제에 대한 채점을 하게 되고요. 다시 돌려주게 되면 학생은 점수를 확인하게 되고 이 점수들이 모여서 하나의 포트폴리오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쌓이게 되면 포트폴리오가 학기 단위 혹은 연 단위로 계속 누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글 워크스페이스 for 에듀케이션 이름으로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에듀케이션 말고도 엔터프라이즈인지 비즈니스 형태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에서 교육 목적으로 무료로 구글의 모든 통합된 툴을 학교 단위 혹은 교육청 단위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구글 워크스페이스 for 에듀케이션이고 그 중에 하나가 구글 클래스룸이고 그게 핵심적인 기능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글 클래스룸의 특징으로 들어갈 건데요. 특징들을 여러 가지를 살펴보시면서 앞으로의 구글 클래스룸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분실 우려 없이 과제 부여랑 해소가 가능하다는 점. 모든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들의 공통점이기도 하지만 구글 클래스룸도 이 점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종이를 썼던 어떤 과제들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고요. 예전에 구글 클래스룸의 모토가 페이퍼리스 클래스룸이었습니다. 종이 없는 교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인데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디바이스로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에 제한된 시간을 벗어나서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디바이스로 접속을 해서 과제를 수행하고 피드백을 주고 점수를 부여하고 하는 등의 모든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 구글 클래스룸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까 서두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의 학생들의 성장 기록을 한눈에 보기 쉽게 성적과 피드백이 모두가 들어있는 온라인 포트폴리오 형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구글 클래스룸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학생들의 수준은 다양합니다. 그 수준에 맞게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글 클래스룸 상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조를 편성한다든지 개별적인 과제를 부여한다든지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구글 클래스룸에서 구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학생들이 보통 과제를 제출하고 나면 교사가 피드백을 주고요. 거기에 대한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종료된 후라서 뭔가 성장하는 과정 혹은 성장하는 기록되는 과정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데요. 구글 클래스룸에서는 과제를 작성하는 과정에 학생과 교사 혹은 학생과 학생들 사이의 피드백이 상당히 용이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들을 구글 클래스룸에서 한번 구현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섯 번째입니다. 결과와 과정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밑에 보신 것처럼 프로세스와 프로덕트가 있다면 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간과되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학생이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결과물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확인할 때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구글 클래스룸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교사가 첫 번째로 부여한 과제가 문서 하나인 경우 그 문서에 대한 어떤 근거 자료, 보강 자료를 학생이 추가를 해서 더 넣을 수 있다는 점이 확장성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과제를 부여했다 하더라도 그 학생이 찾았던 근거 자료라든지 첨부한 자료는 학생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확장성 있게 제출물로 받아서 학생의 어떤 색깔이나 특징을 구글 클래스룸 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수업을 날개를 달아보시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